안녕하세요. 자, 또 이 방식의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가장 좀, 뭐랄까, 마음에 드는 컨텐츠예요. 편안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저의 찐모습도 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23일 오전 7시 46분. 지금은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꿀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 또 이렇게 한번 남겨봅니다. 어저께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운전을 좀 장시간 하고 제가 이제 벨기에까지 쭉 운전을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또 중간에 여기 한인마트가 근처에 있거든요. 이 호텔 근처에 있는 한인마트에 가서 또 이제 제가 항암을 하면서 제일 진짜 중요한 게 음식이죠. 제가 잘 먹고 그렇게 잘 먹어야 또 제가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음식을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마트를 들리기 위해서 좀 왔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녹음 마치고 천천히 여유 있게 가서 장을 보고 여기서 이제 4시간만 운전하면은 이제 벨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전혀 늦지 않게 도착하는 거를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일정 잡을 거고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싱숭생숭하시죠? 뭐 이제 가족과 또 연인과 또 홀로라면 홀로 다들 뭐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따뜻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또 온기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사실 그 의미로 있는 거잖아요. 뭐 커플들끼리 어디 가서 분위기 좋은데 가서 식사하고 만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의미는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그러라고 있는 날이에요. 원래는 저기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밥 먹으라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엄마 아빠도 좀 챙기시고요. 크리스마스 날 연인만 챙기지 말고요. 엄마 아빠도 챙기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좀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 있으면 또 감사한 그 마음을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전화 잘할게요. 생각해보니까 저부터 잘해야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저부터 잘할게요. 근데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저는 꾸준히 연락하려고 하고요. 뭐 거의 아빠나 엄마랑은 이제 요즘엔 어머니가 좀 많이 무기력해 주셔서 그렇지만 원래는 거의 맨날 연락하고 했었거든요. 매일 아니면은 제가 아프기 전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매일. 근데 이제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뭐 2, 3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저는 늘 연락을 드려요. 저는 엄마 아빠가 좋거든요. 그들은 제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좋으니까요. 아니요. 아빠랑 엄마 저 좋아합니다. 네,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기만을 제가 믿겠습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해주면 아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만을 또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의심이 가는 관계 멀리 해야 하죠.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뭐 큰 노력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주위에 가득하기를 또 제가 기도해 보겠고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믿을 수 있고 사랑할 믿을 그냥 뭐 노력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주변에 많고 또 스스럼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가 그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 저한테 자기 자신한테 에휴 오지랖 또 떠들어 이렇게 제끼고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아주 예전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는 또 거기 간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마음껏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하다 보면은 이제 저녁에만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저녁에 밥을 또 정성스럽게 챙겨 먹고, 나면 또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 시간 쪽에서 이제 영상을 찍고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빴어요, 제가. 혼자 뭐 그렇게 바쁘냐. 저 혼자 바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또 벨기에 돌아가기 전에 꼭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그게 뭐냐, 의욕과 무기력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보시기에 제가 좀 엄청 밝고 늘 의욕이 넘치고 그래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뭐 찐으로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 친구 슬퍼할 때도 많고 좀 이렇게 우울할 때도 좀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제 촉이 좋은 분들은요. 제가 이제 뭐 그 눈치를 못 채셔서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우울해하는 날이 있고 무기력해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은 활기 있게 다니냐 궁금하시죠? 저도 엄청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있을 때는 궁금했어요. 내가 언제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다녔지? 언제는 이렇게 활기차고 언제는 이렇게 활기차지 않지? 언제는 이렇게 의욕이 넘치고 언제는 이렇게 의욕이 아예 싹 사그라들지? 그거를 되게 궁금해했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언제 그 의욕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의욕 없이 그렇게 있는 게. 예전에 유방암 발견되기 전에 제가 그랬죠. 간헐적 단식하기 전에 제가 엄청 뚱뚱했었다고. 89kg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뚱뚱하게 한 4, 5년을 지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작된 시점은 제가 아마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아마도 제 몸에 있는 뭐 암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뭐 음식을 먹고 피로하니까 바로 눕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처럼 제 몸을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했었으면 그때 뭔가 빨리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그 미련했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떻게 시작했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길어요. 음, 외국 제가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이 있잖아요. 제 자아를 이루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벨기에 와서도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서 아주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또 썼습니다. 예. 처음에는 오자마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제가 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였거든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십 년이 지났을 때 후에 그게 딱 제 눈엔 보이거든요. 어떻게 흘러갈지. 남편이 주도권을 다 잡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싫어요. 저는 늘 동등한 관계가 좋습니다. 친구건, 회사건, 응? 가족이건. 그냥 어떤 식으로든 좀 동등한 관계, 동등한 위치에서 제가 제 몫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좀 쫓아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물론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다 이제 경제 활동을 다 하고 아내가 집안 살림을 해도 동등하게 또 그렇게 해주는 집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제가 불어를 하던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제가 6년 있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간신히 불어를 좀 어느 정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랑스에 갔었을 때는 진짜 제가 또 부모님한테서 돈을 받으면서 유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했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어를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디 식당 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주방에서 뭐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큰 호텔에서 이제 방 청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객실 청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불어가 잘 되면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한다거나 호텔에서 리셉션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차차차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렇게 됐는데 남편을 만나서 또 다시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를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영어를 잘해서 이제 직장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네덜란드를 하면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그렇기도 했고 해서 일단 네덜란드를 나라에서 또 공짜로 이렇게 다 교육을 시켜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계 밟아서 어느 정도의 이제 단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틈틈이 제가 알바를 한 2년을 했나 그래요. 여러 가지 알바를 했습니다. 뭐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공장에서 이렇게 포장 같은 거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거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나는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진짜 내가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를 또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우연한 기계에 알게 된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요. 끄넬핀투라고 해가지고 뭐죠? 그게 이제 그 부족 직업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 부족 직업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뭘 배우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도 내주고 용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일을 어느 정도 몇 시간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200 몇 시간인가 300시간인가를 일을 한 기록이 있었어야 됐고 네덜란드어 수준이 어느 이상이 됐었어야 됐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봐서 또 통과를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한 직업군에 있어서 아주 오랜 경력이 있었다? 그러면 영어만 했어도 좋은 직업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한 직업군에서 경력이 이렇게 쭉 있지 않았어요. 계속 공부를 했었고 막 프랑스에 있었을 때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그것도 그 공부도 경영학과 관련된 공부가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자연치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죠. 왜냐면 의학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해부학이라든지 또 아무튼 그게 좀 뭐 병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식물이랑 관련해 가지고 된 자연 치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타닉을 또 뭐라고 식물학이죠. 뭐 이런 게 제가 한순간에 이렇게 마스터하기에는 굉장히 벅찼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계속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또 뭐 이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더라면은 조금 더 제가 다른 나라로 옮겼을 때 적응하기 쉬웠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전공을 살리면서.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3년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족 지역군에서 이제 제가 또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물류관리 전문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무역에 관심도 있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내가 학교에서 예전에 배우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3년을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3년 동안 공부하는 게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고 또 이제 스트레스가 저희가 앵무새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 앵무새를 키우면서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아이를 못 낳아주니까 남편이 새를 너무 키워하고 싶어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남편한테 미안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다 돌보게 되고 그랬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키웠는데 제가 다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저의 이제 어떤 성격 특징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자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자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먹는 거.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콜라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뚱뚱해졌던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뚱뚱해져서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때그때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결 안 하고 그냥 그래 내가 이해해주자 뭐 이렇게 덮어놓고 간 세월이 좀 오래 있었고 또 내가 학교 그래 내가 이거 좀 스트레스 받아도 어떻게든지 해내자. 물론 그렇게 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받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고 또 인턴십이 잘 맞춰져서 또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뭐랄까요. 뭔가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고 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나빴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 시간에 제가 뚱뚱했다고 했잖아요. 그 뚱뚱한 시절에요. 좀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암 때문에 누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그때그때 풀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제가 막 나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라요. 그냥 저는 제 성격이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식을 못 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라고 분석이 된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새들 진짜 너무 힘들다. 뭐 어떻게 하겠어. 괜찮아. 그냥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자. 또 이렇게 남편이 좋다는데 그래도 내가 잘 키워줘 보자. 내가 애를 못 낳아주니까 이거라도 좀 잘 키워줘 보자.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 뭐 학교에서 막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래 괜찮아. 뭐 이거 잘 끝나고 나면 난 좋은 또 직장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너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네가 좋아하지 않는 일 할 수 있어서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그랬지만 사실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자고 먹고 자고 이랬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분석해 보니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맨날 괜찮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러고 있나, 나 지금?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지금 엄청 저를 엄청 아주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뚱뚱하게 있었고, 근데 그때 좀 또 향수병도 있었고,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 좀 외롭다, 이렇게 뭐 누구나 다 외로워요. 한국에 있든 뭐 벨기에 있든 외롭지만 저는 유독 더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찐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곁을 안 준 것도 있죠.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다 죄다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노력 없이 제가 그냥 이뻐해주고 싶은 사람,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한국에 있어요. 그 특징도 다 제가 어렸을 때 만난 사람들, 어렸을 때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서 만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친해질 수 있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했고요. 또 제 주위가 제가 멋지게 생각하는 친구 있죠. 아주 가족을 끔찍히 생각하고 이제 가족만 챙기는. 제가 좀 그거를 많이 실천을 했어요. 남편만 챙겼어요. 남편만 챙기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냥 뭐 저 혼자 나가 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 뭐 친구를 사귀고 나가서 놀고 뭐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에 의미도 못 찾고 그냥 별로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예. 밖에 나가서 저녁에 뭐 막 놀고 그러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면은 밖에서 나가질 않아요. 원래. 아니면 제 혼자 이제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면요. 그리고 또 혼자 여행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제 가정이 있으니까 제 가정을 좀 잘 챙기는 거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노력을 들였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어, 제가 많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은 거를 쏟아붓고 이러면은 또 뭔가 거기에 상응해서 돌아오는 게 있을 때 제가 또 거기서 힘을 입어서 이렇게 쏟아붓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가 계속 소진되고 있고 그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를 경각심을 제가 갖지 않았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의 많이 저한테 이렇게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둔 채로 그냥 계속 또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 잘못도 있었던 거죠. 그게 그렇게 흘러가게 놔둔 거는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냥 그냥 친구들이랑 여러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좀 얻은 거는 그 매뉴얼을 주래요. 매뉴얼. 이렇게 해라. 자꾸 시키래요. 저 누구한테 뭐 시키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의욕과 무기력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3000%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여러분이 들어서 공감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특히 그래도 이제 뭐 회사를 다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회사에서도 휴가 기간을 좀 충분히 주기 때문에 뭐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한국 가는 거, 뭐 그거가 저한테 아주 큰 원동력이었고, 그거 계획하는 재미. 저는 여행 계획하는데 어쩔 땐 두세 달 걸릴 때도 있거든요. 항공권을 보통 미리 한 3개월 이전부터 사요. 어쩔 때는 6개월 이전, 3개월 이전에 무조건 무조건 삽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뭐 갑작스럽게 가야 된다 그러면 못해도 1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가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서는 항상 1월 달에 그 1년치의 계획을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월 달에 그 1년치 휴가 기간을 막 계획을 합니다. 자기 휴가는 뭐 일주일은 뭐 5월 달에 쓰겠다. 뭐 다른 일주일은 9월 달에 쓰겠다. 그래서 동료들끼리 조율을 합니다. 겹치지 않게.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여행 계획은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설레는 거예요. 아, 나 이때쯤 되면은 한국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것도 하고 엄마 아빠랑 이거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한국에서 암 치료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력이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뚱뚱했었다고 했잖아요. 뚱뚱해서 좀 누워있는 시기가 많았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한국에 있는 친구가 살을 15kg를 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머리가 띵 하면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제가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다이어트를 해도 뭐 잠깐 2, 3일? 근데 전 다이어트가 제일 안 맞는 거예요, 저랑.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15kg를 뺐대요, 필라테스로. 그래서 와, 가능한 거구나. 이 가능성을 봤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뭐를 하냐? 실천을 합니다. 아, 가능성이 있군.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 가까운 친구가 15kg를 뺐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방법을 쭉 연구를 해봅니다. 왜냐? 저한테 맞는 다이어트가 맞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냥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한 달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요요가 오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이제 요요 와서 다이어트 잘했다가 요요 와서 망한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 뭐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아,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섣불리 다이어트 하는 게 사실 좋지 않구나. 이거를 제가 그냥 봤거든요. 웃으면 안 돼. 예의 차려. 정신 차려. 예의 차려. 잠깐 진정하고 넘어갈게요. 자꾸 웃음이 나와서. 암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요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다이어트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그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거든요. 홍진경. 생각만 해도 웃겨. 홍진경, 최하정. 이 두 분이 간간히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채널상에서. 간헐적 단식 너무 좋고 자신들은 평생 다이어트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 그게 가능해?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났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그거에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찍은 것도 있어요. 그걸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걸 쭉 찾아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실천을 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떻게 좋고 그 좋게 되는 원리는 또 뭐고 과학적으로. 근데 그거를 쫙 보고 설득이 됐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지금도 잘하고 있죠. 그거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이제 처음에 이제 첫 한 달, 그 간헐적 단식에서 따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아침 운동을 병행하면서 살이 쭉쭉쭉쭉 빠지면서 그러면서도 의욕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예뻐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거는 내 인식에 내가 예쁘다라고 또 인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에 흡족하니까 또 그때 의욕이 한참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많이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암이 발견되고 또 의욕이 확 떨어지는 시기가 약 때문에 항암약 때문에 뭐 그래도 또 그때는 어떤 의욕이 있었냐면은 왜 의욕이 그래도 그나마 있었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차근차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자 마음껏.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이것도 진짜 감사하다.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 내가 비록 암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 어떤 그런
당위성을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도 1년 한국에 가고 싶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암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다.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지 못한 어떤 그런 한을 좀 풀으라고 그렇게 어떤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물론, 제가 또 아팠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막 같이 다니고 싶지. 제가 아픈 거를 막 제 병수발을 하라고 제가 부모님이 제 병수발을 한 거잖아요. 친구들도 뭐, 친구들이랑은 잘 놀았어요. 제가 이제 건강할 때만 찾아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이제 건강하지 않을 때도 저를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강할 때 부모님을 이렇게 챙기면서 어디 놀러 다니고 싶잖아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항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또 이제 의욕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의욕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그나마 중간중간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또 부모님이 또 제가 또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 곁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욕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벨기에로 돌아왔어요. 참 희한해요. 그 벨기에를 오면은요, 제가 좀 깔아앉아요. 그 나라의 바이브가 있습니다. 워낙 카만 아주 정적인 나라의 바이브가 있어요. 한국의 바이브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도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있어요, 바이브가. 같이 잘 쫙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 바이브를 살려보려고 운동을 또 꾸준히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확 가라앉아서 제가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병도 진하게 다시 왔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병원에서 또 자꾸 저를 중환자예요, 네. 중환자 취급을 하고 또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들려오는 그런 브라카 유전자 변이 일보유자다 어쩌다 이런 게 있다더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쫙 가라앉습니다. 또 쫙 가라앉아서 무기력의 상태가 옵니다. 그 무기력의 상태라 하면 생각만 해도 또 슬퍼요. 진짜 모든 게 재미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냥 너무 모든 게 재미없고 의미가 없고 그냥 누워 있고만 싶은 그런 거. 그런 게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의 심한 무기력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음, 밝은 성격이기도 했고 항상 꾸준히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의 무기력은 없었습니다. 예, 좀 뚱뚱해서 누워 있었을 때도 한국 가면은 재밌게 놀아야지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것 항상 그런 보상이 있었고 또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까지 무기력하진 않았는데 또 그때는 에스트로겐이 있었잖아요, 제 몸에. 그 에스트로겐이 있었잖아요. 암도 있었지만 에스트로겐도 있었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참 호르몬이요. 참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진짜 어쩔 때는 자존심 상한데 우리는 호르몬에 지배되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사실 어쩔 때는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많이 컨트롤 해주는 게 또 이성이죠. 저희들이 어떻게 이성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호르몬에 또 지배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호르몬에 지배되는 동물입니다. 저희들은. 근데 제가 에스트로겐은 많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 오는 무기력이거든요, 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벨기에가 또 우중충한 나라라서 햇빛도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또 제가 세로토닌이나 또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을 또 섭취하는 환경이 좀 또 안 되기도 했고, 물론 제가 이제 비타민 D를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항호르몬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이제 쭉 에스트로겐을 억제를 하면은 비타민 D도 쫙쫙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 원리도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비타민 D를 먹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많이 못 보고 또 1년 또 찐하게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있다가 오니까 또 그게 너무 그립고 어떤 기로에 있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한국에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깊게 하면서 오는 무기력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정 원하는 삶이 한국에 있는 거라면 제가 여기서 산 10년이 너무 제가 여기 살아온 10년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헛산 거잖아요. 눈물이 또 나요. 눈물 나면 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맨날 권장을 합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라. 그리고 또 그런 거, 뭐, 슬퍼하는 거, 가까운 친구들이랑은 얘기해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제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오는, 한국에 있을 때 너무 행복했으니까. 다시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제 10년, 제가 여기서 산 10년이 너무 무의미해지니까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근데 제가 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야기가 너무 많죠?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해외 나가서 사실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가족과 친구들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 계세요. 근데 나는 뭐 진짜 한국에 아주 미련이 없다. 그러면 벨기에로 오세요. 제가 정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있으면서 아주 조용히 있었죠. 그럼 저는 너무 슬프면 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얘기하려고 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서. 뭐 지금은 또 막 방법을 아무튼 그래서 너무 슬플 때는 좀 조용히 혼자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혼자 너무 슬프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조금 기력이 있으면 그냥 피아노 치고 놀아요. 피아노 치고 밖에 나가서 좀 걷고. 근데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우울감은 진짜 피아노도 안 치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근데 회사는 이제 나갔어야 됐고, 그럼 또 회사 나가서 또 일은 해요. 그 다른 바이브의 저의 모습을 장착하고, 우울한 모습에 그런 뭐 우울한 모습이 바이브가 아니죠. 회사 나가서는 또 이제 살짝 가면을 딱 씁니다. 괜찮은 모습에 저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 내면에는 완전 우울한 제가 있지만 딱 그냥 괜찮은 모습. 그럼 또 그렇게 되면은요 희한하게 또 관계가 또 다르게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서 예전에 막 제가 찍은 영상들,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은 막 의욕 있게 또 막 뭘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참 그래서 기록이 좋은 겁니다. 제가 기억나지 않는 저의 모습을 꺼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예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늘 저기 뭐지, 똑똑한 친구 하나 있죠? 제가 너무 동경하는 친구? 그 친구는 자기 감정을 일기로 쓰거든요. 감정 노트도 있고, 뭐, 책을 읽었으면 거기에 감명 깊게 읽었으면 그 감명 깊게 읽은 뭐 한 구절씩 이렇게 적는다거나 그런 노트를 항상 그 친구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또 블로그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아주 밝게 막 했던 영상을 보면, 아, 내가 어떻게 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렇게 의욕이 있어서 저랬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제가 무기력한 거예요. 그럼 또 한참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또 조금 이렇게 좀 보내주는 것도 그렇게 그런 상태로 또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또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오래간 상태로 쭉 놔두는 거는 정말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음, 운동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줘요. 뭐, 뭐, 산을 갔다 왔다 이러면은 산에 갔다 왔어 이러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얘기들 막 해주면서 네 생각이 났어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또 달리기를 하면은 아 요즘에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이러면서 또 보내주고 아 우리 좋은 하루 보내자 으쌰으쌰 막 이렇게 어 그런 사진을 이제 딱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나요? 제가 그 힘을 얻는 방식 그 각자가 힘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응원을 받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의욕이 나오거든요. 저는 제 경우는요. 이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이런 식으로 좀 응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늘 부탁합니다. 잘 사는 모습, 재밌게 사는 모습, 나한테 많이 좀 교류 좀 해줘. 이렇게 난 그거 보면 힘이 나니까. 음.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달리기 하는 사진이나 달리기 인증샷이라든지 등산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재밌게 하고 있는지 뭐 조자조자 떠든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이제 의욕을 조금씩 건드려요, 보기 좋다. 그래, 좋다. 나도 이제 해볼까? 이렇게. 친구가 어디 이제 달리기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진짜 나가기 싫은데, 나가볼까? 나도 나가볼까? 나도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간히 했었죠. 그러다가 진짜 무기력이 아주 깊이 왔었을 때, 저를 가장 확 깨게 했던 건 사실 어떤 친구가 이제 또 친한 친구가 이제 설산을 갔다 온 거예요. 프로필을 딱 보니까 설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를 또 공유를 안 했더라고요.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공유를 했었을 텐데. 근데 설산을 딱 그래서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봤어요. 봤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뭔가 뭐랄까 그 사진이 마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규수가 왜 그렇게 누워있어 또. 일어나서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를 좀 보러 와. 너 눈 덮인 산 진짜 좋아하잖아.
너 예전에 스키도 재밌게 탔잖아. 그거 하러 가자. 이러는 것 같았어요. 사진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눈이 이렇게 싹 쌓여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그거를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은데 한국은 못 가니까 그 산을 어떻게든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제가 아까 무기력의 기간이 아무것도 하고 싶고 재미가 없고 그런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씨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아주 따뜻한 불씨, 저를 지펴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의욕이 살짝 올라온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의 스키장을 막 갔죠, 혼자. 그러면서 그거를 좀 더 지펴 올린 거예요. 또 지펴 올린 상태에서 또 이제 제가 이것저것 해주면서 또 이런 여행을 계획해주면서 확 더 지펴 올려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대로 그렇게 실현을 해주면서 그냥 확 올라온 겁니다. 지금은 의욕이 많아요. 너무 넘친다? 이게 조증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의욕이 이런 상태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왔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어느 한 딱 순간에 그게 딱 이렇게 그 작은 불씨가 딱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의욕이 조금이나마 올라오는 게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냥 아주 우연한 계기로 또는 뭐 저 말도 있었어요. 제가 이걸 얘기했나요? 또 그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데 이 데미안의 어떤 그 책의 그 책 구절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거를 또 이 구절을 딱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 데미안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딱 보면서 머리를 또 띵 맞은 거예요. 그래, 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어. 너 왜 또 이렇게 멈춰 있지? 내 안에 끓어오르는 거, 내가 진짜 내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내가 그 느낌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려고 했잖아. 그냥 잘 사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원하는 거. 그거를 찾아가 보려고 했잖아. 왜 또 이렇게 멈춰서 또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딱 이렇게 건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늘 본인을 이제 잘 관찰하면서 그게 오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거의 불씨를 좀 이렇게 부채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질을 좀 해서 그 불씨가 타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부채질을 해서 그게 활활 타오르면 이제 나무를 얹어서 장작을 태우는 거죠. 더 활활 오르게.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잘 사는 모습을 또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불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래서 항상 연말이죠. 제 주변에서 제 친구들 저랑 가깝게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면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늘 공유해주고 또 교류해주고 이게 또 다 에너지가 드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했던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엄마 아빠 오빠 고모들 그리고 큰아버지도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이해해 주시는 회사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어로 말을 할게요. 제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다 일일이 이렇게 붙들고 안아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요. 연인 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감사했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안녕.